여러분 안녕하세요. 잡채림입니다.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실물보다 이상하게 나오는데 뭔가 상담석이라서 되게 진중한 오늘 영상을 담아볼까 해서 이 자리에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수입차 구매하실 때 리스 또는 렌트를 정말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또 많은 분들이 차량을 재산이 아닌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리스, 렌트 모르고 하면 손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 알고 리스, 렌트로 차량을 구매한다면, 그래서 오늘 알아볼 내용은 미니 쿠퍼를 구매할 때 또는 수입차를 구매를 할 때 리스 또는 장기 렌트의 차이점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잔존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리스와 렌트는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 차량을 내가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잔존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잔존 가치라는 것은 내가 설정한 계약 기간, 예를 들어서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에 설정해 놓은 계약 기간에 이 차량의 그 계약 기간 뒤에 가치, 이 차량이 3년 뒤에 가치를 미리 책정을 하여서 그거를 유예금처럼 뒤로 밀어두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 가치라는 금액을 뒤로 빼놓고 월납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량 금액의 절반가량 정도 월납입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할부로 했을 때보다 확연하게 월납입금이 저렴하게 나온다는 게 리스와 렌트의 특징인데요. 다만 리스와 렌트는 앞전에 말한 것처럼 잔존 가치라는 것을 잡기 때문에 주행거리, 연간 주행거리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존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간 주행거리는 짧아져요. 그래서 제일 높게 설정하면 15,000km, 그리고 제일 낮게 설정하면 35,000km까지 연간 주행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차량 반납 시에 만약에 내가 설정한 주행거리보다 오버했다 하면은 오버한 것만큼 추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BMW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1km당 3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00km를 추가 주행을 했다면 300만 원 추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로 타고 있는데 주행거리가 정말 많지 않아요. 끼케야 출퇴근 거리 타고 주말에 잠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다 오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12,000km 정도 주행 많이 했을 때가 12,000km여서, 그리고 내가 한 해는 10,000km 주행했고 그 다음 해는 20,000km 주행했고 이렇게 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납 시의 주행거리가 총 주행거리를 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차량을 잔존 가치를 내고 인수하게 되신다면 당연히 추가 주행하셨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점이 바로 자동차 보험이랑 세금이에요. 우선 먼저 리스는 월 납입금에 보험료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렌트는 월 납입금 안에 세금과 보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스랑 렌트랑 견적을 내고 보면 렌트가 더 비싸 보일 수밖에 없어요. 월납입금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렌트 견적이 조금 더 비싼 견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세금이랑 보험료까지 전부 같이 계산을 해보셔야 어떤 견적이 나한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장기 렌트는 어떤 분들한테 유리할까요? 아마 보험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에게 유리하겠죠.
나이가 어려서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사고가 좀 많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보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시는 분들은 렌트를 이용하셨을 때 훨씬 이득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신용점수의 리스와 렌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리스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이 갑니다. 하지만 렌트는 대여 상품이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사람의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리스는 BMW 파이낸셜 이용자의 신용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차량을 구매한 후에 대여해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이 가는 거고요. 렌트는 원하는 차량이랑 서비스를 전부 대여하는 대여 상품입니다. 다만 두 가지 방식 모두 BMW 파이낸셜 명의의 차량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렌트는 재산으로 잡히지도 않고 부채로 잡히지도 않지만 리스는 재산으로 잡히지 않지만 부채가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 같은 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운용 자금 대출이나 뭐 전세 대출, 또 임대주택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렌트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 또 오히려 신경을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차이점이 바로 번호판이에요. 리스는 일반 번호판으로 등록이 되고 렌트는 아시겠지만 하허호 넘버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기 렌트 시장이 정말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하허호 번호판을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봐왔던 고객님들 중에서는 조금 고가의 차량일수록 번호판을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스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법인 구매하시는 차량인 7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구매하게 되시면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미니 전차종 차량 중에서 7천만 원을 넘는 차량이 없기 때문에 법인 구매자분들께서도 연두색 번호판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점이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종료 시에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리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금융리스로 하셨을 때에는 만기 시에 인수 또는 재리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운용리스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신데 반납하시거나 인수하시거나 재리스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장기 렌트는 그냥 인수 또는 반납 딱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좀 리스 렌트를 이용을 하고 어떤 분들이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하실까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 이렇게 나눌 것 없이 차량은 재산이고 내 명의로 꼭 등록을 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할부 또는 일시불로 구매하시면 되시고요. 차량 명의가 내 명의로 잡히면 안 되고 차량은 단순히 이용 소비재로 보고 이용하고 유지비를 줄이고 싶을 때는 리스, 렌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일시불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으로 잡히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의 상황에서는 운용리스나 렌트뿐만이 아닌 금융리스 방식을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어떤 금융을 선택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을 선택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미니쿠퍼 구매하실 때 어떻게 구매하면 나한테 딱 맞는 구매 방식인지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금융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